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어젯밤 SBS 8뉴스가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관련해서 단독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를 보면 지금 청와대는 뭔가 쫓기는 듯 감추는 듯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예단을 갖는 것은 건물이지만 강기정 전 수석이 라디오에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내용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를 지켜보면 청와대가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CCTV, 출입국, 출입 관리 이런 겁니다. 자, 지금 이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재판 중에 했습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이런 발언을 해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사실은 이미 지난 7월 검찰에서는 이런 진술을 받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강기정 전 수석 억울하다면서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고소를 했다면 이제 실체를 규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7월 달에는 검찰 수사에 청와대가 협조하지 않았을까요? 어젯밤 SBS는 충격적인 청와대의 행동을 보도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제 SBS가 단독 보도한 내용은 청와대가 이 라임 사태와 관련해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갖기에 충분합니다. 자,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1조 6천억 원대의 피해액이 있고 4천 명의 피해자가 있다는 정말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 모빌리티 회장 며칠 전 재판에서 측근을 통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그러니까 5만 원권 돈다발을 쇼핑백에 담아서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강기정 전 수석은 발끈해서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중간에 있는 돈 전달책이 있습니다. 바로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입니다. 이강세 전 대표는 광주 MBC 기자, 광주 MBC 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의 지역구가 광주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은 광주 지역방송의 기자와 광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관계가 꽤 깊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인연 때문에 김봉현 전 회장이 이강세 전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로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갑니다. 이거는 상당히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문제는 돈 봉투를, 돈 쇼핑백을 줬느냐는 문제인데 이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청와대에 CCTV도 있고 또 출입 기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CCTV 보면 봉투를 들고 갔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검찰에 청와대는 제공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자, 지난해 7월 강기정 당시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사퇴 얘기를 부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기정 수석도 이 이강세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검찰이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그걸 거부한 것일까요? 이게 바로 관건입니다. 자, SBS 보도에 따르면 이강세 전 대표가 청와대를 출입한 기록이 있는지 또 관련 CCTV 영상이 있다면 제출해달라고 지난 7월 검찰은 청와대에 요청했습니다. 근거는 두 사람의 검찰 진술이었습니다. 이강세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28일 청와대 사무실에서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을 만나 라임에 대한 금감원 검사가 조속히 종결돼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이 전 대표가 강 전 수석에게 전달하겠다고 해서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기는 그러니까 5천만 원 선물이라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기정 전 수석은 이걸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검찰이 이 진술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SBS는 보도했습니다. 거부의 근거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9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SBS는 김한규 변호사의 코멘트를 땄습니다. 김한규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가안전보장이라든가 개인정보 영역이 아니라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맞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청와대 내부에 있는 군사 기밀을 보여달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출입하는 거기 CCTV가 있을 거 아닙니까? 쇼핑백을 들고 갔는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청와대는 거부했을까요?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요청을 거부했는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 청와대 출입 기록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강기정 전 수석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김봉현 전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자, 라디오에 나와서 CBS 라디오에 나와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강세 전 대표를 작년 7월 28일 청와대에서 만났다. 한 20여 분 만난 것 같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전날 문자가 왔어요. 이강세 씨는 기자 시절 또 MBC 사장 시절 정치인으로 만났던 사람인데 갑자기 통화하고 싶다. 그래서 통화를 했더니 한번 보고 싶다. 그러면 내일 청와대로 들어올 수 있냐? 올 수 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저희들이 근무하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모처럼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사냐, 뭐 하고 사냐, 정무석은 잘하냐 이런 얘기하다가 끝 마무리쯤에 본인은 어떠어떠한 회사의 대표인데 모 신문에서 기사를 자꾸 내서 지금 어려워지고 있다. 투자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국회 때 정무위를 산의했던 사람입니다. 아, 그건 금융감독기관에 빨리 검사를 받아서 종료를 하면 될 거다. 이런 조언을 하고 끝난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강기정 전 수석의 이런 처신도 이해가 안 됩니다. MBC, 광주 MBC 시절 알았다고 해서 청와대에 그냥 들어오라고 합니까? 사업자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이권에 개입될 수 있는데 굳이 오해를 받을 짓을 왜 했습니까? 이것부터가 저는 강기정 수석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2, 3년 만에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와대로 덥석 들어오라고 합니까? 청와대가 무슨 친구들, 과거 지인들 만나는 그런 소통 장소입니까? 아무리 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와대에는 돈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안 돼 있다. 제가 20개월을 근무했는데요. 청와대 직원, 하다못해 수석들도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CCTV를 보면 알 거 아닙니까? 정말 들어올 때 쇼핑백 들고 왔는지. 그런데 왜 강기정 수석은 그런 것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못합니까? 20개월을 근무했다면 청와대 내부 시스템은 잘 알 텐데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이강세 씨를 혹이라도 청와대 제 집무실이 아닌 밖에서 만났으면 정말 뒤집어 섰겠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정말 안에서 만났으면 당당하면 청와대는 CCTV 출입기록 까면 될 거 아닙니까? 왜 거부합니까? 자, SBS의 보도는 작은 특종 같지만 사실은 상당히 많은 함의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 지금이라도 본인이 결백하다면 청와대의 CCTV를 공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